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판매 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샵마스터가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센스? 네, 적인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 판매 센스에서 학습하시게 되는 내용은 패션 색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요. 또 패션 생활과 트렌드, 전체적으로 뭐 패션의 그 실루엣 디자인과 뭐 체형에 대해서 각각 따로 배우셨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 코디네이션에 응용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 VMD, 그래서 고객이 이런 의상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고객의 자유에 의해서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색채입니다. 우리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 들었었죠?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명도와 채도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색상 같은 경우에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그러한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런 파장의 각각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고요. 또 명도와 채도는, 명도는 밝고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채도는 맑고 탁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우리가 명암, 흑백, 그리고 밝고 어두움이라고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채도는 색감이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탁하고 흐릿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명도와 채도는 고명도, 저명도, 고채도, 저채도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패션 색채에서 두 번째는 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색채에서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톤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링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는 3가지의 톤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9가지의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명도와 채도의 축을 말씀드리면 비비드에서 그리고 페일과 딥으로 가는 이 가로선이 채도, 컬러의 선명함과 탁해지는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의 밝고 어두움이죠. 네, 맞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이 세로축이 명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그 톤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비비드한 컬러들이 주는 우리 이미지, 감성의 특성은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비드한 컬러에서는 우리 아동 의류, 아동의 그런 상품들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컬러이기도 하고요. 페일군으로 가게 되면 컬러감이 잔잔하게 묻어나오기 때문에 여성스럽고 그리고 편안한 그러한 이미지를 연출하실 때에 이러한 페일톤 그리고 브라이트톤, 밝은 톤을 많이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딥톤으로 좀 더 다운된 컬러들, 블랙이 많이 섞인 이러한 컬러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톤들에 있어서는 좀 무게감이 있어 보여야 하는 그런 직업군의 분들이 의상 컬러로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직업과 별개로 또 이런 짙은 컬러들, 블랙 컬러들 위주로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좀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게감이 있는 이런 컬러 톤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패션 생활과 트렌드. 그래서 앞에서 보신 이 컬러들과 그리고 톤의 이미지,
그리고 앞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공부하셨던 전체적인 실루엣과 그리고 체형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믹싱이 돼서 코디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센스를 또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션의 그런 소품들, 의상들, 이미지적인 부분들을 전체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고객의 니즈, 그리고 고객이 현재 어떠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형별 코디네이션은 앞에서 보셨던 H라인, A라인, 그리고 O라인, 그리고 X라인에서의 의상의 실루엣을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살찐 체형이다라고 해서 블랙만을 선호하시거나 굉장히 부피가 큰 그러한 의상만을, 실루엣이 큰 의상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러한 살찐 체형이실수록 내 몸 체형에 딱 맞는 그런 핏감을 선택을 하셔야 좀 덜 살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컬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이런 체형별 코디네이션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키가 작은 분들은 시각이 어느 쪽으로 쏠려야 키가 커 보일까요? 네, 시각이 위로 집중되고 혹은 시각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세로의 방향으로 흘러야 키가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살찐 체형 같은 경우에도요. 옆으로 양쪽으로의 시각이 흩어지다 보니까 이 시각을 중심으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컬러의 조합 이러한 디자인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넥라인을 V라인으로 해서 좀 더 시각을 위쪽으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코디네이션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습을 하시면서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체형들을 완화시키고 혹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디자인 분들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가 착용해 보고 주변의 지인분들과 함께 응용해 보면서 학습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이러한 팁들 또 다른 팁들도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는 것도 현장에서의 나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패션, 생활과 트렌드 12가지 기본 컬러 코디네이션입니다. 지금 영어로 12가지의 컬러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한글말은요. 이렇게 영어보다 좀 더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말하는 그 컬러, 고객이 말하는 그런 아이템의 디자인들의 그런 특성들을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컬러에 대한 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각각의 컬러마다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각각의 컬러마다 주는 이미지, 감성이 있는데요. 빨간색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열정, 그리고 뭐 빨간 립스틱 이렇게 혹은 어떤 남성분의 같은 경우에는요. 떡볶이가 떠오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성향이 개구진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성향에 따라서 또 생활해왔던 그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컬러가 주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이러한 그 이미지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패션 생활과 트렌드 퍼스널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도 이런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쇼핑과 그리고 나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단을 받을 때 한 번 이런 그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을 설명을 듣거나 착용을 해보는 것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 샵마스터 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매장에 있는 의상과 소품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언어로도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퍼스널 컬러의 간략적인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앞에 있는 소품과 함께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팁 또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퍼스널 컬러 시스템은 뭘까요? 네, 퍼스널 컬러 시스템은 내 얼굴을 가장 빛나고 그리고 가장 생동감 있게 연출해낼 수 있는 컬러를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나 예쁜 빨간색의 의상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뻤는데 그래서 나도 똑같은 의상을 샀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화사함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친구와 나와 타고난 이 퍼스널 컬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내가 좋아하는 컬러와는 엄연히 다르죠. 내가 타고난 컬러이기 때문에 피부, 눈동자, 머리카락 색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헤어 염색이나 그리고 렌즈, 컬러 렌즈를 끼기도 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일부러 피부 톤을 높고 낮게 그리고 좀 더 다르게 연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퍼스널 컬러의 그 시스템, 이 진단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색을 피부, 눈동자, 머리카락 색 이 세 가지의 요소로 진단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머리 염색은 좀 안 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메이크업은 좀 컬러 메이크업은 최소한 안 하신 상태에서 방문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퍼스널 컬러 진단은 크게 웜과 쿨로 나뉘게 됩니다. 웜은 따뜻한 컬러, 그리고 쿨은 그 차가운 느낌을 주는 컬러이고요. 이것을 컬러적으로 말씀드리면 웜은 노랑이 베이스가 되는 컬러들의 집합, 그리고 쿨은 블루가 베이스인 컬러들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베이스 컬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봄은 옐로우 베이스, 그리고 여름은 블루 앤 화이트 베이스, 그리고 가을은 골드 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겨울은 블루 앤 블랙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컬러칩의 그 집합을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말로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는 이 컬러의 집합들이 주는 컬러의 구성들이 주는 이미지가 각각 다릅니다. 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원색적인 컬러들의 그러한 집합이기 때문에 이 원색 컬러는 앞서서 제가 어떤 경우에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동의 그 물건들, 상품들, 그리고 좀 더 발랄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상, 소품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봄의 컬러가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스텔 컬러들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블루와 그리고 화이트가 섞인 뿌연 느낌의 컬러들의 집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름의 컬러가 주는 이미지는 여성스럽고
소녀스럽고 우아한 그러한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름의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의 성향 또한 조금 여성스럽고 조용하고 잔잔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골드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을의 컬러들을 연상하실 때에는 우리 가을이라는 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네, 곡식, 추수의 계절, 또 단풍의 계절이죠. 그것처럼 컬러감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의 표현으로는 한마디로 탁한 느낌, 탁하면서 조금 톤이 어두운 느낌, 그러한 느낌들이 이 가을이 주는 그러한 풍성한 컬러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골드 베이스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화려함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 가을의 특징이고요. 가을의 여성, 가을에 잘 어울리는 여성이 잘 어울리는 패션 또한 여성미를 발휘할 수 있는 섹시미, 성숙한 섹시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도 잘 어울리는 것이 골드 베이스 특성으로 갖고 있는 가을의 코디네이션이기도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블루와 블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컬러의 개수가 조금 적습니다.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가 이런 풀이라든지 꽃 이런 것에서 컬러감을 많이 볼 수가 없고 또 눈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어둡고 밝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자연 현상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 겨울 타입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잘 소화하는 컬러의 조합 또한 이와 같습니다.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크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루엣을 겨울 타입의 분들이 가장 잘 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이 주는 이미지는 도시적인 그런 세련미를 겨울이 연출하는 그러한 이미지적인 코디네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헤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컬러와 헤어의 스타일링 그리고 길이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전체적인 피부 윤곽을 또렷하게 해줘야 하는지, 윤기를 살려줘야 하는지, 혹은 아이 메이크업에 있어서 라인을 강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컬러의 그 색채를 많이 활용해도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타입에 대해서 분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한번 익혀두신다라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에게도 다양한 방향으로 팁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샵마스터 분들의 신뢰도를 더 쌓을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러한 스타일링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너무나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가 예시를 컬러감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런 퍼스널 컬러라든지 색채를 활용한 그런 코디네이션은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반짝반짝 이어링입니다. 어느 쪽이 웜일까요? 보시는 방향의 오른쪽 이렇게 골드로 구성되어 있는 액세서리가 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웜 타입이신 분들은 이런 골드로 이루어진 액세서리를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쿨 타입이신 분들은 이렇게 실버로 이루어진 액세서리를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면 쿨타입이신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는 진주가 여름에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모던한 그런 이미지를 가장 잘 연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신 경우 피부가 희고 붉으신 분들 그리고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진주 이어링과 진주 액세서리들을 활용하시면 보다 더 나의 그 피부 연출을 좀 더 활기차게
보다 더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제가 지금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이제 네일을 한 것처럼 네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적인 부분들과 컬러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자격증 소개 과정이고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방향의 오른쪽의 컬러가 웜 타입에게 어울리는 네일 컬러이겠죠. 그리고 보시는 방향의 왼쪽에 있는 컬러들이 쿨 타입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이 네일샵에서도 마찬가지로 웜과 쿨을 적용해서 하시는 그런 샵들도 굉장히 많아요. 얼굴 멀리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제스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제스처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스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상을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다듬을 수가 있어서 네일 쪽으로도 이렇게 연출하시는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메이크업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부분도요.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그렇게 색 컬러감을 다양하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이크업의 컬러로 오렌지 계열이 좀 많이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립스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섀도우나 아니면 치크 같은 경우에도 오렌지 계열로 많이 치우치는 분들, 이러한 오렌지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진단되는 타입은 어느 타입일까요? 우리는 황인종이에요. 나는 너무 피부가 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보면 여름 타입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 타입의 컬러들을 대입했을 때 다르네? 훨씬 더 화사하고 피부가 투명해 보이네?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컬러감을 짙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잔잔한 베이스적인 컬러감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에 맞는 그 퍼스널 컬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눈을 가장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그렇지 않은지 속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눈빛에서도 나한테 맞는 퍼스널 컬러를 대입한다라고 하면 보다 좋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고객님께 판매하실 때 팁으로 이런 메이크업이라든지 네일에 관련해서 팁으로 제시해드리면 좋아요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부분들, 이분은 분명히 핑크와 블루가 잘 어울리는 쿨 타입이신데 너무나도 전체적으로 오렌지나 옐로우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했을 때 고객님, 오렌지랑 이런 브라운 계열은 안 예뻐요. 네,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다기보다도,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죠. 네, 그런기보다도 고객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렌지빛이나 브라운빛을 많이 활용하셨는데요. 그런 쪽보다는 블루가 베이스인 좀 차갑고 그리고 핑크로 혈색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컬러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더 화사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라고, 같은 의사 전달이어도 좀 더 부드럽게 순화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하는 퍼스널 컬러도 기업에서도 제품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핑크가 주는 이러한 그 여성스러움, 소녀스러움에 대한 이미지를 어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케이스도 핑크로 한다던가, 안에 있는 이러한 캐릭터의 디자인도 좀 더 귀여운
그러한 디자인으로 같이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보셨던 것보다 조금 더 같은 핑크지만 꽃 문양을 통해서 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그러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그러한 그 제품에 대한 마케팅적인 그러한 요소들도 이 컬러로 분명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션 VMD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MD란 많이 역시 들어보신 용어죠. 상품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고객에게 제시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VMD에 대한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인 궁금증과 그리고 갖고 싶은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입니다 라고 가장 앞선 곳에 제시해서 디스플레이해서 고객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각의 위치를 또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상품의 사용 방법, 고객은 어떠한 그 상품을 구매할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마네킹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와 이러한 제품들의 구성으로서 타 매장과의 그러한 차별성을 고객에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로 고객에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타 매장과의 비교는 상품 하나하나를 갖다 놓는 것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위 환경을 예쁘고 아름답게 연출함으로써 그 주변 환경도 함께 아름답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 그러한 지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길거리를 다니시거나 차를 타고 다니실 때에 그냥 흘려봤던 것들 이번 시간 간략하게 들어보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간략하게 들으셨던 부분들이어도 좀 더 깊이 있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